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시승할 모델은 닛산의 전기차 리프입니다. 지금 2세대 모델이고요.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고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도 있었습니다. 자, 충전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전과 다르지 않게 앞에서 열고요. 지금 차데모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여러 가지 AC 삼상, 차데모, DC 콤보 이런 식으로 충전 방식이 나뉘어져 있고요. 요즘은 이제 차데모를 쓰기보단 DC 콤보 방식을 많이 쓰는데 닛산 리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차데모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차데모 방식은 독특하게 생겼죠. 지금 DC 콤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차데모 방식은 이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이 생김새가 좀 달라요.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충전은 이쪽에 보시면 이 파란색 등이 불이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확인하면서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깐 충전했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100% 충전이 완료되면 231km를 달릴 수 있는데 지금 83% 정도 배터리 양이 있고요. 갈 수 있는 거리는 224km라고 나오네요. 이 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달라집니다. 보통 이런 그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면 할인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할인을 해주는데 저희는 워낙 짧은 시간이라 그냥 공짜로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이 리프 같은 경우가 전기차 최초로 40만 대를 넘게 판매를 했습니다. 진짜 1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됐고 거의 그때 뭐 신드롬 같았어요. 일단은 양산된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 2페달 모드 같은 경우는 닛산 리프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와 달리 모터를 끄고 켰을 때 굉장히 명확한 반응을 주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떼는 것만으로도 브레이크를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페달 주행이 가능한 거죠.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해요. 자, 이렇게 발을 떼면 굳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딱 정확하게 쓰죠. 그래서 이 페달은 운전자가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페달 모드는 켜고 끌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코 모드와 그냥 일반 모드가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속도로 더 빠르게 가속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에코 모드를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 확실히 좋은 순발력을 보여주고요. 이런 코너에서도 쏠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전자장비 개입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매끄럽게 차체를 잘 잡아주고요.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게 느껴지네요. 일단 전기차는 아무런 소음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는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실질적으로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은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떨림도 없고 소리도 없기 때문에 차가 더 빠르게 미끄러지듯 달리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7.9초예요. 7.9초면 코나 터보 모델 177마력짜리 차가 한 7.8초, 7.6초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터보 엔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이 리프 같은 경우, 2세대 리프 같은 경우는 좀 악동의 면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폭발적인 주행도 가능하고 순발력 있는, 그리고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의 약점은 최고 속도가 조금 낮다. 배터리를 오래 쓰기 위해서 제조사들이 최고 속도의 리밋을 좀 일찍 걸어놓는 경향도 있고요. 브레이크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일단 구성 자체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보통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는 앞바퀴에는 벤틸레이티드 브레이크,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열을 빠르게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적용이 되고, 뒷바퀴는 그냥 판으로 되어 있는 솔리드 디스크가 적용이 되는데, 이 신형 리프 같은 경우는 후륜에도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릴 때 자주 가지고 놀던 이제
미니카죠. 미니카고 이 차 같은 경우가 전기차의 기본적인 그런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일단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부분이 전기차와 완전히 동일해요.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가 있죠. 그 온을 누르면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온이 되는 순간부터 최고 속도가 나요. 밑바닥에 이렇게 배터리가 있고요. 전기차도 동일하게 이런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 엔진 부분인데, 자, 이런 식으로 전기 모터 그리고 여러 가지 기어들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 모터와 그리고 전기 모터의 입력축, 그리고 중앙 기어, 파이널 기어 이런 식으로 거의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니카가 진짜 전기차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전면부를 살펴보시면 닛산의 패밀리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V모션, 이 V자로 쫙 돼 있죠. 길게 선이 있는 모습이 약간 좀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헤드램프 디자인도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간주행 등의 생김새나 이 LED 램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 차를 악동의 이미지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LED를 사용하는 거는 친환경 차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그냥 플라스틱, 반짝이는 플라스틱 판이 아니라 이 안쪽에 그래픽을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굉장히 입체적이고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닛산은 차데모 방식을 굉장히 좀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 차데모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방식을 쓰게 됐을 때 충전도 가능하지만 이 리프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도 빼기 용이하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차데모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발전소 정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전원을, 전기를 빼서 가정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가정에서 전기를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산간 지역, 이런 고립되는 지역에서도 전기차만 있으면 발전기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용이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차데모는 이제 주로 급속 충전할 때 사용하고요.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집에 와서 느긋하게 충전을 할 때, 그러니까 밤에 이제 종일 꽂아 놓을 때 완속 충전을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전기차 보닛을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위쪽 부분, 이 커버가 씌워진 부분은 이제 인버터,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전기 모터는 굉장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일 밑단에 있어요. 전기 모터는 제일 밑단에 있고 거의 바퀴와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1세대 모델은 덩치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2세대 모델이 오면서 덩치가 조금 더 커졌고 스타일링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1세대 모델은 거의 해치백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크로스오버의 느낌도 많이 들어요. 지금 재원상으로는 기아차 니로와 거의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높이, 휠베이스, 길이 이런 것들이 니로와 거의 비슷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니로보다 공기역학을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인데요. 이 시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밑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릴이 시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래에 있고 여기서부터 완만하게 쭉 올라옵니다. 이 A필러가 이 최상단까지 아주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바람이 잘 타고 넘어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2세대 신형 리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31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요즘 전기차들이 장거리용과 그리고 도심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형 리프 같은 경우는 도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다른 시장에서는 E 플러스 모델이라고 해서 좀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차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단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는 국내에는 이런 도심용이 더 어울린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리프에는 17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미쉐린의 이제 에너지 세이버,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구름 저항이 굉장히 적어서 이런 친환경 차에 주로 많이 쓰이는 타이어고요. 이 휠 디자인보다는 이 안쪽에 디스크를 보시면 보통은 이 디스크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리드 한 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판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안쪽에 이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발열을 조금 더 잘해줄 수 있는 구조의 디스크, 벤틀레이티드 후륜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닛산이 주로 쓰는 이제 부메랑 디자인이라고 하죠. 스포츠카에 쓰던 이런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했고, 바디와 이 위쪽 부분 투톤으로 처리를 하면서 차가 조금 더 생기 넘치게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기도 했고, 조금 튀어 보이게끔 나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달라 그런 느낌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디퓨저도 실질적으로 공기 저항을 줄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런 친환경 차들이 이런 디자인 하는 것들은 확실한 이유가 있고, 이런 디자인은 사실 스포츠카, 레이스카에도 거의 고스란히 적용되는 디자인입니다. 트렁크는 그렇게 넓진 않지만 깊어요. 굉장히 깊기 때문에 제가 이 큰 캐리어도 하나 정도는 이제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게 가로로는 들어가고 세로로는 안 들어가요. 이 캐리어가 이제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캐리어 중에서도 꽤 큰 사이즈거든요. 꽤 큰 사이즈의 캐리어가 그래도 굉장히 무리 없이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 이 바닥이 깊기 때문에 짐을 많이 넣어도 문을 열었을 때 흘러내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접을 수도 있어요. 시트를 접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고요. 대신 이 층이 굉장히 높은데, 이 층은 밑바닥에 이제 배터리가 깔리고 그 위에 시트를 올려놓다 보니까 이 뒷좌석 시트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층이 다른 차에 비해서는 좀 유별나게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럼 일단 뒷좌석에 가서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뒷좌석이 시트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의자에 앉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대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앞쪽 시야가 굉장히 좋다, 그런 느낌이 있고, 제 키가 한 176 정도, 그 정도 되고, 이 시트는 제가 운전할 때 맞춰 놓은 시트예요. 그걸 감안해서 보면 무릎 공간 이런 부분은 충분합니다. 무릎 공간에 불편함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머리 공간, 제 경우에는 머리 공간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소재 같은 경우도 가죽을 썼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고, 가운데 부분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한 부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조금 쓴 부분이네요. 별도의 암레스트는 없고요. 이 조수석 등받이 뒤쪽에 이렇게 열선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실내를 살펴보시면 이런 소재들이 좀 독특한 부분도 있어요. 만졌을 때 일반적인 그동안 느꼈던 플라스틱과는 조금 다른데 하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처리한 부분들, 그러니까 맨살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일단 눈길을 끄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의 디커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요. 이 스티어링 휠 조작하는 거, 이런 것만 따져봤을 때는 약간 스포츠카 타는 느낌? 370Z 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그리고 버튼 배열도 굉장히 좋고 직관적이어서 쓰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아날로그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LCD 창이 있는데, 이쪽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고 조작하기도 쉽고 시인성도 상당히 좋아요. 이 가운데 패널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기반이고 사용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장점이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전기차 특성에 맞게끔 좀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단부, 이 기어 노브 조절하는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예뻐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스마트폰 그리고 이런 지갑 이런 것들을 정말 손쉽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넣고 스마트폰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리고 컵홀더도 이렇게 두 개가 딱 마련이 되어 있고, 안쪽에도 공간이 있고, 공간이 또 이렇게 깊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이 시트 같은 경우도 가죽 소재와 인조 가죽을 교묘하게 잘 섞어 놨고요. 스웨이드로 이런 식으로 잘 꾸며 놓은 시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닛산이 이런 어라운드 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도입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시스템이 플래그십 모델들에 적용이 될 때, 닛산은 볼륨 모델에도 이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했고요. 요즘은 이거보다는 화질이 더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이 급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지금까지 닛산 신형 리프를 시승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신형 리프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인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 들여온 이 도시명 모델의 가격은 4,200만 원 그리고 4,900만 원대, 이 정도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만 일단 환경부 보조금이 900만 원이고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추가를 하면 더 싼 가격에 리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4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인데요. 그건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차를 2천만 원 중반대, 그리고 굉장히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초반대부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고 자기 생활 패턴을 잘 고려하신다면 이 차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